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봤지요. 네, 선생님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분명 쉽지 않았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 공책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옆에 둬야 해요. 오늘 수업 때는 지난 시간 배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용어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6.25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서울의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는 곳은 물론이고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경제성장은 커녕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지요.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대부분 산업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경제 발전은 커녕 당장의 생활 물품도 없었어요. 둘째로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 수출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했는데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했지요. 셋째,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어요. 대신 노동력은 풍부했지요. 쉽게 말하면 돈도 기술도 없지만 성실히 일하고 푼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래와 같이 소비재 산업, 경공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힌트 단어를 줄게요. 이 힌트 단어들을 써서 당시 생활 물품이 부족하고 수출 시설도 부족하며 노동력만 풍부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을지 추측해서 공책에 적어보세요. 정답을 한번 살펴봐요. 생활물품이 부족한 것은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켜 가능할 것 같아요. 소비재 산업이라는 게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수출 시설이 부족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결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수출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 하면 발전소, 정유공장, 고속도로, 항만 같은 거잖아요. 당시엔 공장 하나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 큰 시설들을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겠어요? 아마 이런 시설들은 정부에서 만들었을 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다만 선생님이 한두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내려주고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도 주었어요. 당시엔 수출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었기에 수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노력했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당시 우리나라는 경공업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경공업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도 노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들을 말하잖아요. 다들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비재 산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경공업 발달은 그 순서가 있답니다. 보는 것과 같이 선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왼쪽이 6.25 전쟁 종료고 오른쪽으로 점차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의 소비재 공업, 경공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알맞은 것을 적어봅시다. 1번은 가장 오래된 일이고 그 다음이 2번, 3번인데 2번과 3번은 시기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1번에 소비재 산업, 2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번에 경공업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없었을 테니 우리나라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켰겠지요. 이후 생활 물품을 갖추고 나고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을 겁니다. 당시엔 노동력이 많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을 테니 경공업을 발전 시 정확하네요. 정리해보면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을 주로 발전시켰어요. 1962년이 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유공장,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을 만듭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처음 육성한 산업이 경공업입니다. 소비재 산업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얻게 되었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고 노동력만 풍부했던 당시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 금액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공부한 소비재 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을 적용해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공책에 적어 봅시다. 경공업이 시작되고 나서 수출이 엄청 늘었어요. 아마 경공업으로 만들어낸 물건들을 많이 수출했나 봐요. 아마 이때 자본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1968년 이후, 즉 70년대가 되면 자본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1970년대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